이번 시간에는 이제 결산 처리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하겠습니다. 이 결산 처리라는 게 이론적으로 했을 때 다 학습했던 부분인데요. 어떤 거 한다 그랬죠? 단기 1월 1일부터 10월 30일 동안에 발생한 우리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 전표와 매입 전표 입력을 다 했습니다. 그럼 끝나고 나서 이제 결산을 할 때는 또 뭘 해줘야 되는가 하면 별도로 이제 결산 분계를 해주죠. 결산 처리를 해줍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가 하면 현재 내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가상각비로 어떻게 비용 처리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갖고 있던 매출 채권에 대해서 뭐합니까? 대손 충당 설정하기 위해서 대손 상각비 처리해 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발생주에 의해서 뭐합니까? 그 10월 30일 기준으로 비용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해죠?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을 어떻게 또 결산 분계해 줘야 되겠죠. 이처럼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결산 처리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교재에 보시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고정자산에 대해서 등록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정자산 등록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먼저 어떻게 하느냐? 고정자산 등록을 선택하셔가지고요. 엔터 깨뜨기 치시면 현재 입력된 게 다 나와요. 현재 보니까 이 교재에서는 총 5가지의 어떻게 고정자산이 되어 있는데 현재 3개는 입력되어 있네요. 그럼 빠져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 보세요. 이제 건물 한 개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비품에 대해서 뭐가 에어컨이 빠져 있네요. 나머지 다 들어 있으니까 이 건물하고 이제 여기 비품 에어컨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어떻게 선택해서 여기서 건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코드 얼마 되어 있어요? 101번 되어 있고요. 이 자산명은 본사 건물이네요. 그리고 취득일 언제요? 2020-0701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한 개 있죠. 당해년도입니까? 그 다음에 당연도가 아니에요. 당연도가 아니죠. 이전 거니까 어디에도 기초가액 입력해 주셔야 돼요. 기초가액 얼마 되어 있습니까? 5천만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 기준은 얼마 되어 있어요? 누계액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125만원이네요. 그러면 이게 여기 누계액이 되어 있으면 장부가 차감되는 거예요. 빠져버리죠. 빠졌죠. 그리고 밑에 정액보 그대로고요. 기간은 얼마 돼 있어요? 20년 돼 있네요. 그리고 경비는 다 뭐가 됩니까? 800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뭘 확인해야 돼요? 당해년도에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죠? 250만원 나와 있죠? 그럼 됐습니다. 두 번째 비품이에요. 비품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에어컨이잖아요. 3001번. 그래서 뭐가 돼요? 에어컨을 입력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2019년도 07월 25일 입력했고요. 기초가액 얼마 돼 있습니까? 243만 2천원이 기초가액이고요. 누계가 얼마에 돼 있죠? 160만원 돼 있네요. 그리고 정일법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가 얼마 돼 있습니까? 5년 돼 있네요. 그럼 이 기준으로 이제 나와져 있는 겁니다. 잠깐만, 정률법인데 바뀌었네. 정률법 돼 있고요. 이렇게 됐으면 확인할 거는 뭐가 있는가 하면 당해년도에 상각비가 얼마 돼 있어요? 37만 5천원 잡혀져 있죠. 확인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뭐가 돼요? 현재 아까 전에 했을 때 이거 잠시 뺄게요. 없다 셈치고 전체가 나왔을 때 총 5개의 뭐합니까? 건물,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비품 해가지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 입력 다 끝났으면요, 이제 뭘 해줘야 되느냐? 수행 두 번째 뭐가 돼 있어요? 고정자산 관리대장 돼 있죠. 들어가셔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계정 과목별 고정자산 관리대장 조회를 수행하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조회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있죠? 건물 따로, 차량 운반구 따로, 비품 따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조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됐죠. 그 다음에 수행 3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올별 감가상각비 계산하라 그랬네요. 올별. 그건 어디에 있나요? 맨 밑에 써 있는 거 눌러보세요. 이 올별은 나중에 뭐 한가 하면 자동 결산할 때요. 여기에 반영된 게 자동으로 땡겨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준은 뭐가 됩니까? 뭐라고 써 있죠?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결산을 얼마 써줍니까? 12월 31일 지금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엔터키 쳐주시면 10월 31일 달 뭐가 나오는 요거 나와 있어요. 여기다 보시면 금액 나와 있고요. 나와 있죠. 요거는 전체가 아니고요. 처음에 선택된 요거 한 가지예요. 건물은 250만원이 어떻게 돼요? 1년치 뭐 12월 30일 한꺼번에 다 있는 겁니다. 달달이 나눠진 게 아니고요. 12월 31일 날 1년치를 한꺼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용차 뭐 나와 있죠. 그리고 에어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뭐가 되어 있는 거죠? 현재 3번, 수행 3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전체 다 조회했습니다. 그럼 이게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반영되어 있으면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거 저장을 시켜주는 건 왜 그렇다 하시요?
저장 안 했습니다. 안 하면 안 나와 있어요. 잠깐 확인해 보여드릴게요. 뭐 보여주시건가 하면 결산자료 입력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셔서 1월부터 자동 결산을 하잖아요. 여기 했을 때 여기 뭐가 생긴 기능 모음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감가상각비 반영이 있어요. 눌렸습니다. 여기서 내가 뭐 하느냐? 새로 불러오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불러왔을 때 불러와지는 게 없죠. 안 돼요. 그런데 요걸 한번 해볼게요. 메뉴에 가서 아까 전에 월별 감가상각비 있죠? 선택 12월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닫기 하시죠? 요거 닫기 저장 딱 눌렀습니다. 요 상태에서 뭐 할까요? 제가 뭘 하는가 하면 이 상태에서 여기 감가상 반영이 있죠? 누르시고 어떻게 돼요? 반영되죠? 이 상태에서 뭐 합니까? 결산 반영.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밑에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반영이 됐죠? 이건 왜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전체 메뉴 뭐 하죠? 여기서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이 여기 이루어져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12월 30일자로 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만들어 놨죠.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결산자료 입력 전자 결산 자동 결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다? 반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감가상각비 관련해서 이제 끝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돼 있는가 하면 이제 수동 결산하고요. 자동 결산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수행 내용으로 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보시면 또 뭐가 수행 내용 나와 있죠. 이 결산자료 입력해서 해라. 그러면서 수행 1번 뭐라고 돼 있나요? 보면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결산이 현재 미사용액이 얼마다 4만원에 대해서 자산으로 계산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구분짓고 판단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현재 앞에 비용 처리해서 어떻게 해요? 금액이 선불 처리했어야 됐어요. 금액 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비용 처리했는데 지금 뭐다? 현재 비용 처리해서 어떻게 해요?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에서 어떻게 해요? 4만원치를 어떻게 차감시켜 줘야 되겠죠? 그럼 뭘 해줍니까? 그래서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차별을 뭐 해야 돼요? 4만원은 뭡니까? 내년 걸 넘길 거니까 성급 비용으로 해서 얼마 되죠? 4만원 잡아주시고 대변은 뭐예요? 비용 차감시켜야 되겠죠? 뭘 차감시킵니까? 소모품비라고 돼서 소모품비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3만원 빼줘야 되거든요. 단 뭘 조심해야 돼요? 소모품은 어떡합니까? 성급 비용이 아니고 뭘 해줘야 되죠? 여기서 소모품 이라고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료나 다른 비용은 어떻게 돼요? 그냥 앞에 성급 비용 그래 놓고 그 다음 비용 처리하는데 소모품을 뭐 합니까? 소모품은 별도 자산에 뭐가 있어요? 소모품이라고 있기 때문에 차변에 소모품으로 해주시고 대변에 뭐 합니까? 소모품비로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 이게 소모품비가 아니고 보험료였다면 어떡하지? 차변은 뭐 한다? 성급 비용 그리고 대변은 뭐 하죠? 보험료 해주셨겠죠. 이렇게 해서 한 게, 수동 뭐합니까? 결산 분개했고요. 그 다음 수행 2번 뭐가 돼 있어요? 기말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품 재고기 2천만원이다. 그럼 어떻게 이거는, 여기 결산자료 입력 가서 자동 결산을 하라 이 말이죠. 1월 12월 해가지고요. 이거 뭐합니까? 좀 전에 아까 했던 거기 있기 때문에 불러오라 이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뭐 했었어? 좀 전에 뭐 했었죠? 이거 비용 했었죠? 요거 감가상각 요거 때문에 나왔는 겁니다. 기말 얼마 나와 있어요? 2천만원이니까 어떻게 해요? 기말 재고자산 요거 나와 있죠? 기말 재고자산이 얼마죠? 2천만원 입력해 줬고요. 3번에 어떻게 해요? 고정자산 메뉴에서 고정자산에 대한 단기 감가상 계산하라 그랬죠? 요거 아까 적용시켰잖아요. 어떻게 했었습니까? 기능 모음 들어가서 감가상 반영했죠? 반영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불록이 됐었죠? 요거 반영시켰던 겁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 잔액과 받아올 잔액에서 1% 설정해라. 보충법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뭔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외상 매출금과 받을 매출 채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회해야 되겠죠. 어디 갑니까? 전체에 가셔서 재무상태표 들어가셔가지고요. 조회해 줍니다. 어떻게 조회해 주느냐? 여기 보시면 외상 매출 얼마 돼 있어요? 29265 돼 있죠. 그러면 26265가 뭐가 돼 있습니까? 2,926만 5천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 기준에
매출 채권이잖아요. 여기 1% 하라 그랬죠? 그럼 공 2개 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얼마가 되죠? 29만 2,650원인데 여기서 현재 얼마 돼 있죠? 충당금은 82,000원이니까 보충법이니까 빼야 되잖아요. 82,000원. 그럼 얼마 남죠? 21만 650원 남겠죠. 그럼 이거 21만 650원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써줘야 되겠죠. 어디에 써줍니까? 이 결산 입력 들어가서 밑에 보시면 외상 매출금이 얼마 써줘요? 21만 650원 적어 주시고요. 이 받을 놈도 똑같습니다. 보니까 얼마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350만원 돼 있는데요. 공 2개 빼주시고요. 35,000원 돼 있는데 얼마 돼 있죠? 현재 24,000원 돼 있잖아요. 빼니까 얼마 남죠? 11,000원. 그래서 11,000원을 어떻게 보충법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합니까? 그 외상 매출금과 받을 놈 어떻게 하죠? 재무상태표에 가서 조회하시고요. 매출채권 조회, 충당금 조회해서 어떻게 합니까? 금액을 현재 차액 보충법 보충해야 될 게 얼마 보충해야 돼요? 외상 매출금은 21만 650원 보충해야 되고요. 받을 놈은 11,000원을 보충해야지만 매출채권이 얼마입니까? 1%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보충법입니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뭐 있습니까? 수행 5번은 당기 법인세 추산에 맨 밑에 부분 나와 있어요. 밑에 뭐 있어요? 법인세로 나와 있는 게 보이죠? 계상으로 되어 있는 거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300만원. 뭐 어떻게 해요? 300만 입력해 줬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체 입력이 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하죠? 전표 추가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 일반 전표에서 어떻게 해요?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밑에 없잖아요. 여기 없던 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동으로 반영될 겁니다. 전표 추가 눌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나왔을 때 예 눌러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 어떻게 확인해 볼게요. 결차 결대 돼 있잖아요. 이 결차 결대는 뭐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결산자료 입력, 자동 결산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동 결산 여기에서 반영된 거는 일반 전표에 결차 결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 있어요? 보세요. 여기 결산분기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다? 일반 전표, 이게 뭐다? 결산분기에 돼 있는 거는 결산자료 입력, 자동 결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했을 때 이게 만약 잘못된 게 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다시 발행하고, 다시 이걸 하고 싶다. 수정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Shift F5번 누르주시면요. 뭐예요? 조합키입니다. Shift 키 누르고 F5번 딱 누르시면 화면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 일반 전표를 어떻게 해요? 요거 중에서 뭐 한다? 여기 보시면 결산 분기되어 있죠? 이것만 자동으로 지워주게 됩니다.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삭제하시면 다 지워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것 또한 어떻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또 여기 가가지고 요걸 또 다시 또 입력 다 하시고 또 뭐 하죠? 전표 추가하면 또 물어보잖아요. 그때 어떻게 추가 완료해 버리시면 어디 볼게요. 반영돼 있고요. 이것 또한 어떻게 됩니까? 조회 누르시면 어떻게 될까? 볼까요? 여기 보시면 외상 매출금 1% 선택되어 있죠? 1%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감가상각비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보시면 아까 뭐가 있었어요? 잠시만요.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보시면 그 기말재고자산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뭐가 돼 있죠? 2천만원에서 매출가 나와 있겠죠. 근데 만약 여기서 아까 뭐라고 돼 있죠? 일반 전표 여기에서 Shift F5 눌러가지고 이걸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삭제시키면 어떻게 돼요? 입력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재무상태표 조회를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뭐가 돼 있죠? 선정 안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작성 안 돼 있죠. 여기도 보시면 어떻게 돼요? 감가상각비에 보시면 이 비품에서 어떻게 금액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손익계산서도 어떻게 돼요? 조회에서 보시면 여기 매출원가에 안 나와 있죠. 적용 안 됐으니까. 근데 이것은 뭐 다시 내가 뭘 하죠? 적용되어 있는 거를 다 확인하셨죠? 이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하면 어떻게 돼? 추가하면 일반 전표에 어떻게 해요? 반영되어 있고요. 이 반영된 게 이 조회서가 보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다 반영된 게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 손익계산서도 반영된 게 확인되시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동 결산에서 반영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만약에 이 자동 결산에 있는 자동 분기에 있는 거죠. 잘못됐을 때는 뭐 한다? 일괄 삭제하셔서 다시 수정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장부 마감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부 마감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 체크가 있습니다. 데이터 체크는
혹시 우리가 입력했는 것 중에서 차변, 대변에 뭐 누락했거나 금액이 차이가 있거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주는 겁니다. 여기서 뭐 누르시는 거 선택하셔가지고요. 이 검사 시작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상이 없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상 없는 겁니다. 오류익경을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입력된 전표 중에서요. 앞에 있는 거 뭐 1월달에 한 게 있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거 한번 보세요. 뭐 11월달 요거 했는 금액을 얼마입니까? 3만원인데 내가 얼마에는 3,000원 해볼게요. 그러면 금액이 차이가 발생했잖아요. 이렇게요. 그걸 닫게 했어요. 닫게 해놨을 때 여기에서 제가 조회 누르면요. 보세요. 여기 딱 뭐가 뜨죠? 에러가요. 뭐라고 뜹니까? 여기에 됐을 때 1월 11일 날 차대변에 차이가 발생했다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1월 11일 날 가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3만원 고쳤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시 여기 들어와서 한번 조회해버리면 이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상이 없죠. 검사 시작할게요. 이상 없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체크는 여러분들이 뭘 하는가 하면 현재 입력되어 있는 거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뭐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뭐한다? 이게 검사 데이터 체크입니다. 그 다음 수행 2번에 또 뭐가 되어 있어요? 합계 잔액 시산표 이용해서 조회를 작성해 수행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 여기서 이번에 뭐 하느냐? 합계 잔액 시산표 나와 있죠. 같은 겁니다. 두 개 이거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택하셔가지고 날짜 언제입니까? 12월 30일에 결산이니까 기준을 해가지고 뭘 보느냐? 이거 확인하는 거죠. 맨 밑에 뭐가 있어요? 이 합계가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대변에 같아야 달라요. 같죠? 잔액이 얼마입니까? 39808 똑같죠? 합계 금액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이 금액이 합계액에 맞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죠. 신기하죠? 어떻게 차변에 뭐가 있습니까? 자산.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 뭐가 있어? 자산이고 대변에 뭐죠? 여기 보면 부채. 그리고 뭐가 있을까? 자본. 여기 뭐가 있죠? 이 수익이죠? 매출원가. 다음에 비용입니다. 비용 쭉 나와 있고요. 판관비. 그리고 여기는 뭐가 돼 있어요? 매출 수익이죠. 이렇게 해서 뭐 합니까? 전체적으로 차변에 뭐가 있어요? 자산의 잔액과 이 비용 합계액이 나와 있고 대변에 뭐가 있죠? 이 부채의 잔액과 자본의 잔액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수익. 이래서 어떻게 전체 금액이 어떻습니까? 맞게 되어 있죠. 그 이제 시산표에서 차변과 대변의 이제 금액을 확인하면서 이제 뭐가 됐습니까? 이제 수정 후 시산표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뭐 이제는 이제 손익계산서에서요 단기 순이익 확인하고요. 이제 단기 순이익 구하고 난 다음에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 들어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1년 단기 동안 발생했는 경영성과죠. 수익과 비용 경영성과인데 이 경영성과는 어떻게 차기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단기에 뭐 하는 겁니까? 집합손익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대체해서 마감해서 이제 다 없애버려야 되죠. 그걸 하는 걸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합니까? 손익계산 들어가셔가지고요. 손익계산서에서 이제 뭘 보여주느냐? 12월 달에 단기 순이익이 얼마 돼 있느냐 확인해 주시고요. 47634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잉여 처분 계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뭘 하는가? 여기서 처분 예정일이 있죠. 이 처분 예정일은 뭔가 하면 당해년도 있지 않습니까? 6기, 5기에 내는 거를 언제 처분할 거예요? 12월 30일 올해 기준이 아니고요. 내년 2월 달에 뭐 합니까? 처분하잖아요. 그때 배당도 하고 또 적립도 시키겠죠. 그 날짜가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제 지문에서는 2022년도 02월 27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년도에 있건 언제 했어요? 올해 언제 했었죠? 처분했는 게 올해 2월 27일 날 우리가 또 처분했겠죠. 그걸 입력해 줍니다. 그렇게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 이 전표 추가를 할 거예요. 전표 추가를 하게 돼 버리면 이제 뭐가 되느냐? 달라진 건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요. 여기 전표 입력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12월 30일 들어가 버리면 처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앞에져 있던 거는 우리가 뭐 해서 결산분기였잖아요. 근데 요 밑에 보시면 이게 뭐다? 이익여금에 대한 처분 계산서에 대한 결손분기입니다. 어떻게 돼 있죠? 수익이죠. 수익이 어디에 발생해요? 원래는 대변에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없애기 위해서 차변에다가 상품 매출이라고 어떻게 작성해 주시고 다 없애는 거죠. 얼만큼? 1억 1,055만원이 뭐합니까? 수익 대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이 원래 차변에 발생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대변에다가 적어 주시고 차변에 어떻게 해요? 손익계정 뭐합니까? 6,291만 5,615원이 뭐가 비용 전체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뭘 해주죠? 손익 대체 분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나와 있던 대변에 있는
이 손익은 뭐가 됩니까? 수익이 대처되어 있는 거고요. 차변에 있는 손익은 뭐가 되죠? 비용이 대처 있겠네요. 그럼 이 두 개 다 뭐 차익이 발생했겠죠? 그 차익이 어디가 더 많아요? 대변이 더 많이 있으니까 차변에 어떻게 돼요? 금액이 더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변에 요만한 차익이 뭐가 발생했죠? 이 차익이 뭐합니까? 당기순 손익이잖아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되겠죠? 이 당기순이익을 뭐합니까? 여기 써 있죠? 잉여금에 대처시킬 거고요. 이 잉여금에는 뭐죠? 이게 여기 나와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지 않습니까? 요 이익잉여금 잡혀져 있고요. 여기 나와있던 50290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전년도 2월 되는 거죠. 어디에? 여기 보시면 전년도 50290 돼 있는 거는 전년도에 어떻게 돼 있던 거를 뭐합니까? 2월 이익잉여금 되는 거고요. 요걸 또 우리가 뭐합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전년도에 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 얼마입니까? 50290 요 금액하고요. 당해년도 얼마입니까? 당기순익 얼마죠? 47634 요만큼은 뭐가 되죠? 합해가지고 얼마 됐습니까? 97924로 뭐가 되는 거죠? 이게 현재 기준은 뭐가 됩니까? 현재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됐고 이거는 뭐합니까? 차기로 보내주겠죠. 그럼 차기에 뭐합니까?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뭐합니까? 언제? 2월 어떻게 해요? 내년도 2022년 2월 27일 날 이걸 처분하겠죠. 처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정이 되는 겁니다. 예정이 돼서 그 뭐가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97924 이걸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분기를 해주겠죠. 분기를 해서 내년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이거 해주는 게 역할을 뭐 하는 거죠? 이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전표 초과를 하면서 일반 전표에서 반영이 되는 것이죠. 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해서 이제 손익계산서에 있는 손익대처 분기를 했으면 이제 재무상태표를 또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 마감이란 거는 이제 2월 시키는 건데요. 그 전에 먼저 뭐 하냐? 마감 후 이율을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돼 있던 모든 계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잔액을 이제 2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죠. 먼저 해보겠습니다. 마감 후 6월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 선택되어 있잖아요. 선택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뭐 상태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쭉 나와 있고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상단에 마감되어 있죠. 누릅니다. 그럼 뭐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뭐 실무 버전이 쭉 나와 있고요. 여기 마감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취소할 때는요.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마감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마감 취소 누르면 다 취소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 이제 마감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감 끝났죠. 이제는 뭘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했는 거를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나중에 반영시키는 것이고요. 요까지가 해버리면 실제로 우리가 했을 때는 뭐 한다? 전체적인 어떻게 마감이 끝났는 겁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재무제표 작성하기를 학습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결산 마감까지 다 끝냈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마감하기 위해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전표 추가했어요. 손익대체 분기를 했고요. 재무상태표 이율을 하기 위해서 마감을 이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익계산서에 되어 있는 작성한 거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르셔서 수익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3일패션의 단기분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수행하시오. 이건 무엇입니까? 12월 딱 누르셔가지고 뭐래 되죠? 현재 어떻게 되어 있다? 단기 순익 얼마 되어 있다? 47634 되어 있다는 거. 이걸 가지고 뭐 하죠?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수행 완료됐다는 것이죠.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일패션의 단기분 재무상태표 작성을 수행하시오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재무상태표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12월 따라 조회 딱 하시면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맨 밑에 뭐가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97924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밑에 뭐가 되어 있어요? 단기 순이익 내 있는 거 보이시죠? 손익에서 47634 되어 있고요. 정기는 얼마 되어 있었어요? 27188 되어 있다는 거 확인되셨습니까?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 재무상태표 어떻게 해요? 11월 조회해 가지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확인할 수 있으면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수행이 다 됐는 것이네요.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어요? 12월 30일에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잔액 묻는 말이죠. 요거 통합계정 보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출력 누르라 그러셨잖아요. 선택하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 통합계정, 매출채권, 네, 뭐가 돼 있죠? 매입채무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와 있는 매출채권 얼마가 돼요? 32760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채무는 얼마 돼 있습니까? 69662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수행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우리의 결산 관련해서 또 재무제표 작성하기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